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재 주택을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 또는 월세나 전세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모두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요 천지 차이입니다. 법이라는 거는 하루 차이, 1시간 차이라도 그게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즘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또 전월세 임차로 들어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번에는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의 어떤 이익을 최대한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런 법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우리 장대장TV 채널에 불인이라고 부동산의 어린이, 부동산 초보자들이 계속해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자, 임대인, 임차인, 이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뭡니까? 예, 주택이나 상가를 빌려주는 사람, 그 대신에 대가를 받는 거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또는 뭐 전세 보증금만 받는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뭐죠? 예, 빌려서 쓰는 사람, 사용료를 내야겠죠?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뭐 때로는 전세 보증금만 낸다거나, 예, 이게 임차인입니다. 자,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제가 뭐 국토교통부 대변인인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예. 뭔가 좀 굉장히 좀 법관복을 입고 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판사복을 입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일명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은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을 보지 않았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현재는 1개월 전까지였죠. 자, 묵시적이 뭡니까? 묵시적. 서로 어떤 통보를 하지 않아요. 뭐 임차인은 저는 나가겠습니다. 더 살겠습니다. 또 임대인은 새로운 뭐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다. 뭐 더 얼마에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1개월 전까지 하면 됐었어요. 근데 2개월 전까지 바뀐 거죠. 자,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 이 개정법은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2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요. 첫째,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 종기를 끝나는 시기를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해서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하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개월 전까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됩니다. 서로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계약 기간이 그 전에 썼던 계약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현행분 보면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 예. 자, 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 갱신 요구를 조정하였다. 사실은 한 달 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직장 다니고 일하는데 평일날은 시간이 안 되고요. 주말만 이용해야 되는데 주말은 일요일날 쉬는 부동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토요일만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상가집 가야 돼요. 갑자기 결혼하신 분들은 친정에서 갑자기 뭐 어떤 장모님이 갑자기 뭐 또 맛있는 거 해놨다 그런다. 또 와이프가 갑자기 또 뭐 친정집 가야 된다 그런다. 뭔 놈의 친정집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면 한 달 금방 갑니다.
한 달에 4번 있는 토요일. 금방 가요.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한 달 기간 안에 구하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빨리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역전세나 역월세 난이 났을 때는 그만큼 어려워져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임대인 요즘에 자꾸 뭐 임대인한테 갑질한다 하는데 임차인이 나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임대인이 아주 그냥 좋으신 연세 드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막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임차인이 2달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제가 아니다. 한 달 전까지만 얘기하면 된다. 예. 근데 그 임차인 젊은 사람이 굉장히 그 연세 지긋하신 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지고 놀려고 했던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언을 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는 또 변호사 통해가지고 또 내용 증명도 보내고 해서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부동산 법은 복잡하고 너무 개별성이 많고 다르기 때문에 막 우기는 경우,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우기는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우기다가는, 예, 과징금 맞거나 더 우기면 이제 뭐, 예? 학교 가야죠, 뭐. 몸으로 떼올라야죠, 뭐. 무식하면요, 때 아닌, 나이에 맞지 않게 학교로 가는 분들이 생깁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한 개정 규칙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업도 적용된다. 자, 무슨 얘기냐? 시행이 6개월이니까 12월부터 이제 새로운 임대차가 될 때,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시행했다고 해서 기존 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약갱신을 하면은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했다. 자, 이거는 거의 뭐 상가 쪽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데, 자,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 신청에 응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는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 절차 개시되도록 변경하였다. 자, 임대인이나 임차인에서 어떤 조정에 대한 먼저 그 조정 신청을 했는데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더불어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정사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임대인이 신청했다 그러면 임차인 신청했다 그러면 임대인, 이게 피신청인이죠.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 받았어요. 송달받았어요. 조정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 받았어요.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 통지를 아니한 경우가 이제 삭제됐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앞에 나왔듯이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쪽에서 이의를 대기하면. 그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조정 성립을 위하여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 아니고 이제 14일입니다. 다 정리를 하자면 7일이 아니고 14일로 충분한 시간을 주되 한쪽에서 아무런 의사를 통지 안 하면 각하가 됐지만 이제는 지체 없이 바로 조정을 위해서 조정분쟁위원회에서 바로 그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되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가든 하여튼 주택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문구가 어렵습니다. 이거 참 법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니까 국민들이 뭐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저조차도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 참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대장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자, 많은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임대인, 임차인 많습니다. 이 법을 꼭 알아야 정말 장난치는 임대인, 장난치는 임차인 홍구멍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당하시지 마시고요. 뭐든지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요,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도 크지만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예, 제가 또 상담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그냥 병원 다니고 병원비가 더 들어갑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화병이 걸립니다. 심지어 화병 걸려서 건강 악화까지 오시는 분도 봤어요. 연세 드신 분들 특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반대로 또 임차인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임대인.
예, 화병.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바로 화병입니다. 예, 불화자, 불이 확, 모든 열이 얼굴로 올라와요. 예. 그래서 또 의사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모든 분들이 하여튼 법을 알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나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댓글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를 주시면 또 취합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